이번에 찾아온 동네는 고양시 화정역이다. 빽빽하게 상가가 밀집해 있는 화정동에서 맛집을 찾아볼 건데, 와, 음식점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 동네는 가운데 있는 길이 행신동까지 쭉 연결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좋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화정역 아래로 쭉 내려가서 행신동까지 맛집 한번 찾아보자. 일단 먼저 화정역 근방이다. 먼저 방문한 곳은 여기가 화정역 최강 가성비 맛집인가? 돈주리. 다른 곳에서 한 20년 장사하시고 화정역에 온 지는 약 7년 정도 되었다는 고깃집이다. 밤 9시에 웨이팅 뭐야? 인기가 엄청 많은 집인 것 같다. 20분 정도 기다리고 입장. 와, 가격 보소. 600g에 24,000원은 정말 처음 봤다. 모듬으로 시켰는데 부위를 고를 수가 있다. 애기뽀, 암뽕, 염통 빼고 나머지로 시켰다. 이렇게 특수부위 모듬이 나왔는데 가격이 기가 막힌다. 갈매기살과 볼살에다가 여러가지 특수부위가 들어간 구성이다. 반찬 구성은 콩나물, 김치, 마늘종, 콩가루가 있지. 이 집은 쌈채소 싹 다 빼고 그냥 고기에 가격을 몰빵한 집이다. 잘 익은 갈매기살 먼저 콩가루에 찍어서 먹어보면, 우와, 부드러우면서 촉촉하면서 콩가루에 초고추장 찍어 먹으니까 달달한 맛이 은은하게 퍼지는 게 아주 좋다. 여기에 콩나물 무침, 이게 이 집의 핵심인 것 같아. 참기름 넣고 무쳐낸 콩나물 무침이 아주 맛있다. 양도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다. 여기에 새콤한 김치에다가 마늘 장아찌까지 엄청난데? 도톰한 볼살, 갈매기살이랑 같이 먹으면 끝없이 들어간다. 술 한잔 드시는 분들은 이 집은 최적의 집이 될 것 같아. 여기에 잘 익은 껍데기, 쫀득한 맛 좋고, 이거는 오소리 감투, 폭신폭신하면서 쫄깃쫄깃한 오소리 감투에다가 막창까지 이렇게 계속 먹었는데 아직 절반이나 남았다. 셀프바에서 콩나물 반찬들 가져올 수 있고, 여기 카레가루도 있다. 카레가루가 은근 또 잘 어울린다. 그래서 이 집은 콩가루, 카레가루, 초고추장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찍어 먹다 보면 정말 끝없이 들어가는 맛이다. 두 번째 판에는 볼살이 많이 들어있는데 볼살도 쫀득한 게 아주 맛있다. 이 집의 마무리는 잔치국수인 거지. 와, 소면 양이 가득하다. 육수 맛은 개운하고 슴슴한 맛. 이거 완전 포장마차 잔치국수 스타일이야. 여기에 새콤한 김치, 그렇지. 마무리로 완벽하다. 간만에 가성비라는 명칭이 어울릴만한 화정동 특수부위 맛집 돈주리였다. 보통 내가 동네 맛집을 찾을 때 가끔 현장 분위기 보고 가는 집들이 있다. 이 집이 딱 그런 집인데, 계획이 없었다가 화정에 올 때마다 손님들이 가장 많아서 찾아온 곳. 올해로 18년째 영업 중이라는 화정역의 시조새 화정족발. 비슷한 이름의 족발집이 많이 있는데 롯데마트 옆에 있는 족발집이다. 매장 입구에 이렇게 족발들 쌓여있고 내부 굉장히 넓은데 손님들이 아주 많다. 메뉴판 앞다리와 뒷다리가 있는데 차이가 있다. 콜라겐이 많이 붙어있으면 앞다리, 살코기가 많으면 뒷다리다. 통상적으로 앞다리가 더 맛있다고 해서 앞다리 주문. 이렇게 족발이 한 상이 나왔다. 우와, 비주얼 장난 아니다. 양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다. 앞다리살 먼저 새우젓 살짝 찍어서 먹어보면 요 찐이다. 족발이 온족인데 입에서 샤르르 녹는 듯한 쫄깃함 기가 막히네. 이거는 매장에서 먹어야 이 식감이 날 것 같다. 아마 포장해 가면 굳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안 나올 것 같다. 이 집 족발은 단맛이 거의 없다. 약간의 짭짤한 느낌이 나는 맛이야. 전혀 달지 않아서 더 좋은데 여기에 무김치, 오독오독한 무김치에다가 이 양념이 달짝지근한 게 너무 맛있다. 부추도 달콤하게 묻혀져 있고 국은 슴슴하다. 이렇게 쌈채소에 싸서 한 입 먹는 거지. 우와,
족발 자체가 맛있다 보니까 어떤 쌈을 먹어도 맛이 좋고, 족발은 이렇게 무김치를 가득 같이 올려서 먹어주면 끝내주네. 약간 막국수 양념 같은 달짝지근한 맛, 너무 맛있다. 쫄깃하면서 부드러운 족발과 같이 먹기 딱 좋은 반찬들까지, 화정역 족발 맛집으로 손색 없었던 화정 족발이었다. 화정에서 냉면은 이 집인가? 화정 함흥냉면, 규모가 상당히 큰 냉면집이고 약 20년이 넘은 집이라고 한다. 내부는 입식과 좌식 테이블 2개로 구성되어 있고, 메뉴는 이렇게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물냉면에다가 만두 반 접시로 먹어보자. 먼저 따끈한 육수. 오, 감칠맛 장난 아니다. 테이블에는 겨자, 식초, 설탕 구비되어 있고, 화정 함흥냉면에 물냉면이 나왔다. 면발은 함흥냉면의 이름답게 고구마 전분을 이용해서 아주 얇은 면이 매력적이다. 육수 맛은, 이야, 육수 맛 찐이다. 한약재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달짝지근한 국물 맛. 부산에서 줄 서서 먹었던 밀면 맛집 육수 맛과 흡사한 맛이다. 여기에 면발, 고구마 전분이 들어간 아주 질긴 면발, 잘리지도 않는 면발, 얇은 면발이 너무나 매력적이다. 여기에 달짝지근한 무생채, 그렇지, 약재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국물과 너무나 잘 어울린다. 잠시 후에 왕만두도 반 접시가 나왔다. 와, 왕만두 도톰한 것 보소. 만두를 간장 찍어서 한입 먹어보면, 이야, 이 집은 만두가 기가 막히네. 지금 만두 안에 부추, 고기 등등 다양한 채소가 들어있는데 아주 슴슴하면서 촉촉한 맛이 너무 훌륭하다. 바로 차가운 함흥냉면 먹어주는 거지. 개인적으로 이 집에서 이 만두를 안 시키면 너무 아쉽겠다. 간도 딱 맞고 웬만한 만두 전문점보다 더 맛있어. 만두소가 가득 들어있어서 씹을수록 촉촉한 맛이 느껴진다. 여기에 고소한 수육 고기까지, 특히나 약재향이 진하게 퍼지는 육수가 아주 매력적이었던 화정 함흥냉면이었다. 다음은 화정에서 화덕피자는 이 집인가? 화덕피자 디팔라. 화정에서 약 10년째 영업 중이라는 아주 오래된 화덕피자 맛집이다. 내부는 그렇게 넓은 구조는 아닌데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었고, 저 앞쪽에 큼직한 화덕이 있다. 이 앞에서 바로 피자를 만들어 주시는데 굉장히 청결하고 맛있어 보인다. 메뉴판, 이 집 피자는 크게 토마토 소스와 크림 소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반반도 선택 가능하다. 스페셜 피자 중에 디팔라 클라시카 피자랑 모르타델라, 가장 비싼 메뉴로 한번 시켜보자. 피자만 먹기는 심심하니까 크레마라는 파스타도 주문. 일단 반찬으로 항아리에 수제 피클이 나오고, 여기 신기한 콜라가 있는데 몰레콜라라고 이탈리아 콜라가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맥콜 같은 건가? 먹어보면 몰레콜라는 진짜 맥콜 같은 맛이 난다. 신기하네. 먼저 크레마가 나왔다. 치즈가 올라간 펜네 파스타다. 그리고 내가 주문한 반반 피자까지 나왔다. 와, 비주얼 상당히 훌륭하다. 일단 모르타델라 먼저 먹어보면 찐이다. 보통 맛이 아니다. 화이트 소스가 발라져 있고 모르타델라 햄이 담백한 듯 살짝 짭조름한 맛이 고소하면서 파스타치오가 고소하게 씹히는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이 빵이 엄청 맛있다. 방금 막 구워낸 부드럽고 촉촉한 도우는 마치 정말 잘 만들어진 치아바타를 먹는 듯한 부드러움이 느껴진다. 빵인데 쫀득함이 느껴진다는 거지. 그 옆에는 크레마, 크림 소스에 모짜렐라가 들어간 펜네 파스타다. 와, 부드러워. 크림 소스가 아주 꾸덕하게 고소한 맛이 나면서 모짜렐라 치즈가 아주 고소하다. 놀라운 점은 매워. 매콤한 고추가 들어있어서 느끼한 맛이 전혀 없고 진하게 퍼지는 우유 맛이 너무 좋다. 파스타도 수준급이네. 다음은 디팔라 클라시카. 도 위에 루꼴라와 토마토, 여러가지 치즈가 올라가 있는데 상큼한 루꼴라의 치즈까지 단맛이 느껴지진 않는다. 고소함과 상큼함이 주를 이루는 피자다.
도우가 환상적이라서 어떤 재료가 올라가도 다 맛있겠다. 그래서 반반이지만 두 가지 메뉴가 조금 겹치는데 역시 화덕 피자의 국룰은 화이트 소스, 토마토 소스 두 가지 베이스 소스의 피자 두 개를 시키는 게 가장 대중적으로 맛있는 피자일 듯 싶다. 이 피자도 도우가 너무나 부드러워서 놀랍고 수준급이다. 피자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1인당 한 판씩 먹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크레마가 꽤나 진한 크림 소스가 가득 들어가서 크레마를 먹을 때 포만감이 묵직하게 느껴진다. 두 가지 메뉴의 조합이 아주 좋았고 확실하게 도우가 맛있었던 화정역 파스타 맛집 디팔라였다. 화정역 근방에서 특별한 이색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들이 몇몇이 있다. 먼저 첫 번째, 태국 맛집 쿠아촉디. 대략적으로 이 자리에서 7년째 영업 중이라는 오래된 태국 식당이다. 내부 태국 감성 분위기 좋고 생각보다 넓었다. 메뉴는 이렇게 사진이 같이 붙어 있어서 좋았다. 꽁팥퐁 커리에다가 팟타이로 주문. 테이블에는 이렇게 양념들이 몇 가지 구비가 되어 있고 쿵팥퐁 커리와 팟타이가 나왔다. 와, 데코가 귀여운데? 먼저 크게 한 입 떠서 먹어보면 와, 부드럽고 살짝 달짝지근하면서 은은한 단맛이 나는 카레 맛 좋은데? 그리고 여기 큼직한 튀긴 새우가 들어있다. 그래서 고소해. 그 옆은 팟타이. 큼직한 새우가 두 덩이 들어있고 계란도 보이고 팟타이 살짝 떠서 먹어보면 이야, 이 집은 팟타이 맛집. 달달하면서 꾸덕한 양념에 새콤한 맛도 나는데 너무 맛있다. 레몬도 살짝 뿌려서 콩가루까지 섞어서 고수를 한 장씩 올려서 먹는 거지. 어떻게 보면 찐득찐득한 식감인데 이 꾸덕함이 바로 팟타이의 매력인 것 같아. 큼직한 새우도 통통하고 맛이 좋다. 먹다 보니까 이 집 팟타이의 특징을 알았다. 바로 건새우. 다른 곳에는 넣지 않는 작은 건새우를 많이 넣어서 새우 풍미를 더했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 은은한 새우향이 퍼지면서 달짝지근하면서 새콤한 팟타이 맛도 아주 좋았고 고슬고슬하게 익은 계란도 부드러운 맛이 아주 좋다. 꿍파퐁 커리도 생각보다 새우튀김이 많이 들어가서 고소하다. 화정에서 이국적인 음식이 먹고 싶을 때 가볼만한 맛집 쿠아촉디였다. 다음 집도 생소한 음식인데 이 집은 올릴까 말까 조금 고민했던 집이다. 태어나서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서 언젠가 한번 먹어보자 했던 음식 마라롱샤를 먹을 수 있는 마라롱샤 1세대 맛집 마라 예찬. 무려 10년 동안 마라롱샤라는 대중적이지 않은 메뉴로 여태까지 장사해온 특이한 집이다. 내부 분위기 상당히 특이하다. 공사장 컨셉의 아주 특이한 분위기에 메인 메뉴는 3가지 마라 롱샤, 마라 새우, 마라 양고기 그리고 몇 가지 사이드 메뉴가 있다. 세트로 시켰고 와, 생각보다 가재가 엄청 큼직하다. 사실 식당을 떠나서 그냥 이 마라 롱샤라는 음식 자체가 조금 추천하기가 쉽진 않은 이유가 일단 까는 게 너무 힘들다. 기본적으로 목장갑을 주시는데 목장갑 위에 위생 장갑을 끼고 시범을 보여주시는데 까는 법을 다 알려주신다. 열심히 깠다. 일단 어느 정도 까서 마라롱샤는 이렇게 가재 위에 마늘을 올려서 같이 먹는 거지. 이야, 맛 하나는 기가 막힌다. 여기에 고슬고슬한 계란밥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는 마라탕도 아니고 마라샹궈도 아니고 이 집만의 얼얼하면서 달짝지근하면서 매콤한 마라 양념에 매력이 있다. 그래서 마라롱샤를 이렇게 다 깠는데 최고 단점 중에 한 가지, 가재가 크기는 엄청 컸는데 살이 그렇게 많지 않다. 껍질이 많은 거지. 볶음밥을 좀 덜어주고 가재살을 올려서 마늘과 같이 한 입 먹어보면 우와, 토실토실한 새우를 먹는 느낌. 기가 막히네. 그런데 이게 하나씩 먹으면 너무 빨리 소진이 되니까 가재살을 조금씩 잘라서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아주 좋았다. 솔직히 양이 적었던 건 팩트. 엄청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아니고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까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올리지 말자 하면서도 한 입 먹었을 때 이 맛, 얼얼하게 퍼지는 매운맛에 탱글한 식감, 마라롱샤 맛이 너무 좋아서 결국 올리기로 결정했다. 양념과 마늘 비벼서 먹는 이 맛, 중독성 있는 맛이다. 다음으로 남은 양념에는 우동 사리를 추가해서 먹는 거지. 살살 비벼서 우동도 한 입. 이야, 이 양념이 핵심이네. 나의 첫 마라롱샤였는데 솔직히 좀 생각난다. 볶음밥과 우동을 넣어서 같이 먹으면 한 끼 식사로는 충분하면서 이 가재를 까는 것부터 살을 발라내고 먹는 것까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양념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마라 양고기라는 메뉴를 꼭 한번 다시 먹어보고 싶은 마라 예찬이었다. 다음은 화정에서 만두는 이 집인가? 약 7년차 영업 중이라는 해성만두. 메뉴가 많지 않으면서 규모가 크지 않은 작은 만두집이다. 다행스럽게 매장에 먹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었고 조금 일찍 왔는데 아쉽지만 쫄면은 점심부터 주문된다. 빙화만두, 찐만두, 기본맛, 매운맛 반반으로 주문. 빙화만두는 이렇게 둥글게 굽듯이 쪄낸 만두다. 그리고 찐만두도 나왔다. 이렇게 한 상 빙화만두 먼저. 맛은 이야, 만두 속에 만두 재료가 꽉 차있네. 한입 베었을 때 야채와 고기에서 수분감이 느껴진다. 이번에는 매운만두. 오, 칼칼하게 매우면서 만두소가 가득한데 육즙이 매력이다. 한입 베어물면 후루룩 떨어지는 이 육즙 너무 맛있다. 이번에는 찐만두. 이 집의 만두는 부추와 얼갈이 배추가 들어있다. 아마 이 수분감은 배추에서 나오는 것 같고 고기의 육즙도 같이 섞여 나오는 것 같다. 그래서 샤오롱바오 같이 국물이 있는 육즙이 아닌데 입에 넣었을 때 채즙과 수분감이 적절하게 퍼지는 아주 촉촉하고 부드러운 맛의 만두 맛이다. 한 판에 8조각씩 있는데 2판 먹으니까 한 끼 식사로 충분하다. 특히 매운 만두는 처음엔 몰랐는데 먹다 보니까 땀 흘리면서 먹었다. 생각보다 훨씬 배웠다. 칼칼해. 확실한 건 계속 집어먹고 싶은 중독성 있는 맛이었다.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만두 맛집 해성만두였다. 이번에는 아래쪽 행신역 쪽으로 쭉 내려가 보자. 이 동네는 도보에 꽃을 이쁘게 심어서 기억에 남는다. 먼저 찾아온 곳은 능곡 전통시장. 그리고 바로 입구에서 10년째 영업 중이라는 옛날 국밥 갈비 한 판. 상호 그대로 메뉴는 국밥, 갈비, 고기 국수만 파는 집이다. 메뉴 조합이 특이한데 바로 가서 한번 먹어보자. 내부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나는 옛날 국밥에다가 갈비 한 판으로 주문. 바로 불판에 고기 올려주시고 갈비 한 판은 생각보다 처음 익을 때에는 국물이 꽤 생긴다. 약간 갈비찜 같은 느낌도 든다. 그리고 맛있어 보이는 깍두기와 김치, 새우젓이 나온다. 국밥이 나왔다. 와, 파랑 들깨가루가 가득 뿌려진 구성. 이렇게 내가 주문한 한 상이 나왔다. 일단 국밥. 이 집의 국밥은 돼지국밥이다. 돼지고기가 꽤 많이 들어있고 밥은 토렴되어 있다. 먼저 한입 먹어보면 이야, 찐이다. 국물 엄청 개운하고 맛있다. 들깨가 녹아 들어가서 아주 고소하고 밥은 토렴되어 있어서 따끈하고 아삭한 파식감도 좋다. 생각보다 고기가 많아. 새우젓이 필요하지. 고기는 새우젓만 살짝 찍어서 그렇지. 부드럽고 고소한 맛. 여기에 깍두기. 이야, 무자비하게 새콤한 깍두기 맛 끝내준다. 그 옆에는 배추김치. 배추김치는 많이 익진 않았고 살짝 짭짤한 겉절이 느낌. 역시나 맛있다. 생각보다 고기가 가득 들어있어서 놀랐다. 새우젓만 살짝 올려서 계속 먹는 거지. 고기가 두툼한데 엄청 부드러워. 잡내 전혀 없고 퀄리티가 아주 좋다. 이제 그 옆에 돼지갈비가 국물이 타기 시작하면 먹어주는 거지. 이거는 정말 양념갈비집에서 먹는 돼지갈비맛. 아직 양념이 막 졸여지지는 않아서 많이 달지는 않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단맛이 진해진다. 그렇지. 사실 국밥집에서 이렇게 돼지갈비를 파는 집도 처음 봤고 이렇게 먹어본 적도 처음인데 아무래도 담백한 국밥과 자극적인 갈비랑은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렇게 고기는 쌈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바닥에 어느 정도 들러붙었을 때가 간이 딱 맞다. 이 집 국밥이 예상보다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갈비를 같이 먹기에는 양이 상당하다. 달짝지근한 고기는 국밥이랑 잘 어울릴 수밖에 없었고 솔직히 국밥만 먹어도 충분하다고 느껴지는 행신 돼지 국밥 맛집 옛날 국밥 갈비 한 판이었다. 행신동에는 이렇게 맛집 거리가 있네. 음식점이 모여있는데 맛집은 어디지? 다음 찾아온 곳은 행신동에서 부대찌개는 이 집인가? 올해로 18년째 영업 중이라는 행신동의 화석 의정부 부대찌개. 오픈하자마자 왔는데 손님들 차로 가득 차 있었다. 생각보다 넓은 매장이었고 메뉴는 단 하나, 부대찌개. 들어가자마자 인원수대로 자동 주문이 되는 거지. 먹음직스러운 구성이다. 동치미에다가 깍두기, 고추까지 한 접시 주신다. 부대찌개에는 기본으로 라면사리 반 개가 들어있고 쑥갓도 들어있다. 일단 끓어오를 때 국물 먼저. 이야, 찐이다. 보통 맛이 아니다. 개운한 김치찌개 같으면서도 시원하고 칼칼하면서 진한 햄의 감칠맛까지 느껴진다. 쑥갓이 들어가서 그런가 시원한 맛이 나는 거지. 하나도 안 짜다. 여기 의정부보다 맛있는데? 국물 졸아들기 전에 라면살이 먼저. 1인분임에도 떡, 민찌, 햄 풍부하게 들어있다. 민찌 맛있다. 고소한 맛이 좋고 여기에 깍두기. 오, 잠깐만. 깍두기가 무시무시하게 잘 익었어. 엄청 새콤하다. 여기에 라면살이 한입. 이야, 라면에서 햄찌개 맛이 난다. 여기에 동치미까지 쿰쿰하면서 새콤한 동치미가 맛을 더해준다. 라면은 에피타이저였고 이제부터 본게임이지. 쑥갓이랑 햄, 떡 가득 건져서 밥 좀 크게 한입 먹어주고 찌개 한입. 이야, 기가 막히네. 특히 여기 푸릇한 쑥갓이 가득 들어있어서 시원한 맛을 내준다. 밥도 살짝 말아서 미국 햄이랑 같이 한입 먹는 거지. 그렇지, 안되겠다. 대접에다가 찌개 좀 덜어서 동치미까지 올려서. 이 집은 한마디로 동네 살면 단골 될 수밖에 없는 집. 너무 맛있다. 국물 자체가 시원한 김치찌개 같은 맛에 감칠맛 진하게 퍼진 맛도 좋고 1인분인데 햄 양이 평균 이상이다. 다진 육도 가득하고 깍두기도 맛있고 정말로 의정부에서 먹었던 부대찌개보다 맛있었던 행신동 맛집 의정부 부대찌개였다. 화정 행신 투어의 마지막 집. 행신동에 온다면 집에 가기 전에 꼭 한번 들려서 기념품으로 사는 집이 이 집인가? 웨스트진 베이커리. 아주 오래된 행신동 빵집이다. 내부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빵 종류도 꽤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집이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있다. 바로 엘리게이터. 행신동에 온다면 꼭 이 엘리게이터를 사가는 거지. 나는 처음 들어보는 빵 이름인데 악어의 영문 이름이 엘리게이터인데 아마도 모양이 악어처럼 생겼다고 해서 엘리게이터인가 보다. 이렇게 파이 같은 빵이다. 세트가 있어서 엘리게이터 한 판과 만주 4개가 들어간 박스로 주문. 포장도 아주 이쁘게 해주신다. 선물용으로 완전 딱인 것 같아. 집 가서 먹으려다가 길에서 하나 먹어봐야겠다. 엘리게이터를 한입 먹어보면 이야, 첫입은 버터향이 굉장히 진하다. 그리고 안에 들어간 피칸이 아주 고소하면서 은은하게 단맛이 나는 게 아주 맛있다. 얇긴 한데 마치 과자와 파이의 중간 느낌으로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아주 맛있다. 이번에는 밤만주. 와, 만주 개인적으로 밤만주가 더 맛있다. 여기 밤 앙금이 들어있고 밤 알갱이도 들어있고 파이는 촉촉하고 많이 달지 않다. 개인적으로 둘 중 하나를 뽑는다면 나는 밤만주. 다음날에 먹어도 맛있네. 안되겠다, 한 번 더 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만주만 한 번 또 샀다.
이런 은은한 맛의 밤 앙금도 처음이고 바삭한 듯 촉촉한 만주 식감이 다른 빵집에서 먹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만족스러웠다. 화정 행신에 온다면 한 번쯤 꼭 경험해볼 빵집 웨스트진 베이커리였다. 이렇게 화정 행신에서 맛집 10곳을 다녀왔다. 내가 놓친 맛집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고, TK 여기 나무가 우거진 길이 아주 이쁘고 마음에 들었던 화정동 행신동 맛집 투어였다. He had his hand around your waist and a smile on your face like the way you look at me. 'Cause only 8 months ago he was holding your hand, slow dancing and kissing the top of your head. And I don't know how to compete with that.